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시간입니다. 사주이야기는 인생 살아가는 얘기를 사주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주이야기 시간에는 어떤 주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이야기 시간에는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을 몇 명을 둘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사주 속에서 자식의 수를 알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의 사주 속에서 자식의 수를 볼 때는 사주 속에 들어있는 남자배는 관성이 자식이죠. 여자는 식상이 자식이죠. 그 자식을 가리키는 오행의 숫자를 세워가지고 4명을 낳습니다. 3명을 낳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죠. 이 관성이나 식상은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기 때문에 자칫 사주가 약하면 관성이나 식상이 큰 부담이 돼서 자식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수의 자식을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속에 들어있는 자식의 수로 자식을 몇 명 둘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자식을 건사할 수 있는 강한 사주라도 사주 속에 자식을 뜻하는 오행의 질이 상당히 좋아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불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는 점차 불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임의 원인을 거의 여자들이 덮어씌우곤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에서 불임의 원인이 남자에게 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종 오염, 스트레스, 그리고 허약처진으로 인해서 남자의 씨, 즉 정자가 약해졌거든요. 모름지기 여자의 자궁은 밭이요, 남자의 씨는 말 그대로 씨앗이거든요. 물론 밭도 좋고 씨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은 밭은 좋은데 씨가 형편없으면 발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 정자의 힘이 약하고 정자의 수도 적고 무정자증이 많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데 어찌 밭에서 싹이 트겠습니까? 그래서 현대는 불임인구가 남자의 원인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로 자식을 몇 명이나 건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피임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자식 수를 옛날에 비해서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인간의 의지대로 자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겼으니까 사주로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수팔자인데요. 무술년, 무오월, 개사일, 무오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저는 몇 명이 자식을 둘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주팔자에 관성이 상당하죠. 그러니 많은 자식을 둘 수 있습니다. 라는 통변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관을 제압할 수가 있고 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분이 사주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간이 개수로 태어났습니다. 개수의 내편은 비겁이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죠.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보면 물은 사주팔자에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생해주는 쇠는 있느냐?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일지, 사환의 경금이 암정되어 있네요. 내편의 세력이 지장간을만 있으니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을 찾아보면은 내 힘을 빼는 오행, 물이 생해주는 오행, 식상, 그 다음에 물이 극한 오행, 재성, 물을 극한 오행, 관성, 이렇게 했죠. 식상은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 재성은 물이 극한 오행, 불, 관성은 물을 극한 오행,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나무를 찾아보면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 없습니다. 무식상이죠.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보면은 불은 월지의 오화, 시지의 오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보면은
연간, 월간, 시간의 무토, 큰흙, 그 다음에 연지, 술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오한의 기토, 시지, 오한의 기토, 그 다음에 일지, 사한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대편이 대단하죠? 오와 작은 불, 사와 큰 불, 무토, 술토, 큰흙까지 네 편이라고는 지장간에만 있는데 지장간에 있는 경금과 신금은 흙에 묻히고 불에 녹아버려서 네 편이 하나도 없네요. 물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지죠. 열기운에서 증발되고 큰 흙에 막혀서 작은 물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네요. 종색기역이 됐죠. 그러면은 종색기역 주에서 관을 따라가야 되는 종살기역 사주가 됐네요. 즉 살이라는 것은 자식을 얘기하죠. 자식을 따라가는 자식에게 꼽사는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식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힘이 없죠. 너무 자식이 버겁죠. 화생토를 받은 흙기운이 너무도 강합니다. 그러니 자식을 건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자식에 가깝다는 얘기죠. 자식을 한 명 정도나 건사할 수 있는 사주팔자인데 한 명도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를 기대하기 힘든 사주입니다. 왜? 사주에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은 뭐죠? 생식기를 뜻하죠. 생식기가 약하니 씨가 약하다는 얘기죠. 무정자측에 가까우니까 무자식이라. 아니면은 아이를 낳더라도 정상적인 그런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식 건사하기가 좀 힘든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를 보고 사주에 흑기운이 많으니까 자식을 많이 건사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헛방을 날리겠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자식 건사하기가 힘든 남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너무도 제약사주이기 때문에 종살격이지만은 관을 감당할 수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무술년, 임술월, 모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이분은 좀 낫죠? 어떻게 나은가요? 먼저 앞에는 작은 물로 태어났지만 이분은 큰 물로 태어났죠? 그리고 내편인 세력이 임수가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니 힘이 좀 살아났죠? 그리고 물기운이 큰 물 두 개다 보니까 생식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사주에 흑기운이 부담인 것은 사실이죠. 화생토를 받은 흑기운이 부담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흑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자식을 생산할 때 경금, 신금, 해, 경신년이라든가 이렇게 큰 새가 들어와서 일간에게 힘을 주고 흑기운을 설기시킬 때 자식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자식을 가지면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건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식 능력 정자의 수도 앞에 사주는 개수가 말라버렸지만 임수 큰 물이 두 개나 있어서 생식 능력이 더 앞에 사주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앞에 사주는 자식을 건사하기 힘든 사주라 무자식이나 아니면은 건강한 아이가 아니지만 이 사주는 그래도 자식을 건사할 수 있는 한 명 정도나 두 명 정도는 건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운에 따라서 그리고 생식 능력도 뛰어나서 자식 수를 얘기하면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가능하다. 그것도 세기운이 들어올 때 운기에서 자식을 가지면은 좋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제 사주에 자식은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할 때 사주 강약이라든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관이나 남자는 관이나 여자는 식상의 수를 가지고 자식을 둘 수 있는 수를 계산하면은 헛방을 날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 강약도 알아야 되고 생식 능력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에 해당되는 오행의 질도 알아야 자식 수 건강한 자식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속에 들어있는 자식의 수만 가지고 자식이 몇 명 둘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합방을 날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자식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불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